영의 박근혜의 비밀을 안고 간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 전 실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숨을 거뒀는데 이현정 의원. 네. 김계원 전 실장 하면 11억만 일단 떠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장기간 동안 한 10년 가까이 되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비서실장을 했고 또 이제 그 11억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지금 생존해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최태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또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것들, 또 최태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목격했던 사실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발단이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김계원 실장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역사에 좀 증언을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황망하게 가셨습니다. 이 고 김계원 전 실장은 숨기기 전에 병상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 정말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계원 전 실장의 유족 오늘 오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글쎄 그런 거는 지금 논하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돈 관련된 분들하고 저는 이제 가깝게 지내던 한상주고요. 친구 국회의원 그 정도만 하고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안 왔죠. 원래 장관님들은 많이 오셨죠. 네, 정말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착잡한 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내용을 아마 김계원 실장만큼 또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라든지 다 사망을 했고요. 그 상황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갔는데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결국은 그렇지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까 잠깐 유족들 얘기 들었는데 민영선 선생님 보니까 조문은 이제 원로 장군님들은 많이 오셨는데 아직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냈다고 합니다. 뭐 큰 의미를 두는 건 뭐 우리가 불필요한가요? 그때 고 김계원 실장께서는 이제 군사 영어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사 영어학교를 가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의 인맥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분들이 먼저 조문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아마 가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년 비서실장하고 김계원 비서실장하고는 박정희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건 십몇 년을 두 분이 이렇게 그렇죠. 이어서 모시고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그 제목이 딱 맞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을 안고 가셨을 거예요. 아마. 김정년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가신 그 김계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얽힌 그런 애한들이나 여러 가지 강정들 때문에 그 좋아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조화를 대통령이 그 서문시장 행보에 이어서 두 번째도 저기를 택할 수 아주 있다. 비공식으로 살짝 이제 비공식으로 다녀오실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요. 예. 조화는 아직 청와대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예. 지금 이제 비박이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친박에서도 10여 명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조화 경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탄핵을 막아보려고 탄핵 절차만은 안 가보려고 지금 총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예. 아마 경황이 없기 때문에 조화를 아직 못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 의원님 지금 빈소에 갔던 취재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뭐 정치인들의 방문은, 그러니까 조문은 없다고 하는데 11.6 사태 이후에 정치권이랑 좀 거리두기를 한 모양인가 봐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관직이라든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렇죠. 돌아가셨을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세대 정치인들과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간극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요. 예. 김계원 비서실장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김재규 정보부장이 그 거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김계원 실장과 무슨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사형을
언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감면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차지철 경호실장은 소위 이제 하나회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소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께서 김계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도 좀 있으실지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추정을 한번 중정부장 해보는 시했던 것이죠. 중정부장과 친밀한 사이였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도 당시에 최태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이분을 직접은 모르지만 지인들을 몇 분 아는데 예.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최태민 그리고 박근혜 영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에 김계원 실장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하신 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막을 좀 아시고,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 사실은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어떤 방향무인한 그런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또 증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연루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11.6 얘기를 하면 이분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 1979년 육성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가가 대국적으로 좀 정치하십시오. 예. 가가 좀 똑똑히 모시오. 이러면 그냥 이 손에 가가지고 이 버릇 같은 친구하고 이러고 그냥 발소리 보고 쏘고 개선하고 쏘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저 목소리를 듣는데, 자, 이제 저희가 왜 김계원 전 실장의 별세 얘기를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현정 의원님. 네. 바로 이제 최태민 씨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사이가 멀어진 게 최태민 때문이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이제 항소 이유서입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김재규가 이제 자신이 어떤 결행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첨부로 어떤 별도 이유로 해서, 물론 당시에 차지철의 어떤 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차지철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작용했지만, 예. 부차적으로 최태민의 당시의 횡포,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지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당시 김재규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민의 행태를 알고 직접 조사까지 했고, 이걸 갖다 대통령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태민의 행포가 너무 심하다. 영예가 싸고 돌고 이런 것도 심하다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도 했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친구까지 벌였던 상황이거든요. 김계원 실장도 당시에 이 최태민에 대한 횡포가 너무 심해서 좀 걱정스럽다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차철 이걸 이제 감싸고 돌고 이런 이제 행태가 보이니까 그 속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사실 많이 비춰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최태민이 하셨던 횡포 자체가 결국 자신의 어떤 행동을 결행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일단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태민 씨 얘기는 어디서도 빠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김재규 전 부장은 당시 이제 최태민 씨와의 대질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재규 전 부장의 변호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 각하야 대통령한테 그 얘기 했다고 했더니, 각하가 따랐다면 물어봤겠지, 그네한테. 그네 벌쩍 뛰니까 그럼 내가 친히 조사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재규도 부르고 박근혜도 부르고 최태민도 부르고 했겠지. 그 친구도 했어요. 했는데, 그럼 친구 해고 난 뒤에 김재규 말에 의하면 자기 말을 믿는 것처럼 사실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요. 보였는데 그 후에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딸이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없는 걸로 했다고. 네, 바로 저 대질신문에서 김재규 부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재규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고요. 본인이 또 장군 출신으로서 사실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얘기할 적에도 김계원 비서실장하고 막 거사를 하기 전에 김계원 비서실장한테도 실장님, 저 대위밖에 안 된 녀석이 이렇게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위였거든, 대위. 예. 장군은 연관 장교도 보다 대위였어요. 연관도 못 따랐었고요. 네, 대위였습니다. 5.16대 옆에서 있었던 대위밖에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거죠. 천하의 중앙정보부장이
일개 사이비 목사, 그것도 정통 목사도 아니고 사이비 목사하고 앉아서 기네 아니네 사실을 갖다가 서로 우김질했다는 게 굉장히 자기가 굴욕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갖다 올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큰영애가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막고. 심지어는 최태민 씨가 그 새마음 봉사단 명예총재과 부총재를 맡아가지고 박근혜 큰영애를 총회로 모셔가지고 기업에다 돈을 뜯고, 심지어는 그 새마음 봉사단원 여자들하고의 어떤 성추행, 뭐 성폭 이런 것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상세히 온 것도 다 보고 들어도 박근혜 큰영애가 그냥 막아버리고 하니까는 정말 안타깝더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최태민 그 씨한테 대한 어떤 그 좀 분노라 그런 걸로 굉장히 더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최태민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뜻에서 자기를 돕는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시대에 와서 전두환한테 조사를 하고 등등에 대해서 일체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텔레비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할 때도 그분은 순수하게 나를 도운 사람이다. 이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최순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한 행태는 기업들한테 행태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 행태다,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면 자신이 한 행동은 다 순수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한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어져 왔는 것이 아닌가. 특히 최태민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줬던 것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사건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혹시 대통령께서도 아직까지도 최순실에 대한 일가에 대한 것들을 혹시 의심을 안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럼 정 의원님, 그러면 좀 지금하고도 좀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행을, 이제 최태민의 전행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딱 2명이면 김재규 그리고 김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도 지금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김계원 실장은 그 상황에서 직접 관련된 인물은 아니고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 영예가 그렇게 순수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국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또 박근혜 영예가 이제 울면서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께 이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예가 아니라고 울고 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영예께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억지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나 또는 다른 그 청와대 인사들도 당시 영예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최태민이 이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도 다 알지만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딸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계속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증언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회고록이라든지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전 실장이 생전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는데 같이 보시죠. 박지훈 변호사. 네. 보면 그래도 명색이 중정부장인데 그렇죠. 청와대 들어가는 게 저렇게 어려웠다는 게 좀 김기현 전 실장의 증언이면, 이 최태민 씨 문제가 똑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김재규 차재철 갈등이 더 심해졌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뭐 김재규 그 시해 사건이 그때 이거 하나만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태민 관련해서 최태민이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데 차지철 이제 경호실장이 그걸 알고 있고 배후했었다고 아마 중정부장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기도 하고, 자신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그러죠. 두 사람 경쟁을 시키는 관계인데 경호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를 막 못 들어가게 하니까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는 김계원 실장한테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기 어렵냐 예. 이러면서 경쟁 관계를 느꼈고 결국 발단이 최태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결국 이게 보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대통령의 논리를 대냐면 결국 김재규는 아버지를 시해한 사람 아니냐. 그럼 누굴 말을 아, 믿겠냐는 그게 거예요. 대통령이 언제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면 나중에 항상 그 지난번 경선 때도 보면 예. 이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그 중정의 당시에 보고서를 들이대니까 아니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를 시해한 사람 아, 쪽에서 2007년에요? 2007년 경선 때도 그러한 뉘앙스로 이제 대응 논리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조사 자체가 이건 허위다. 왜냐? 그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시해했고 거기에서 이런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허위다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 그런 논리 자체로서 이제 방어해 왔던 것입니다. 예, 민 원장님. 예.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 김재규 부장을 고향 후배기도 해서 굉장히 아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왜 유독 최태민 보고서 그 내용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우리가 다 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딸바보 원조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큰형에께서 워낙에 그 최태민 씨하고 새마을 보공사당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전부 그 좋게 해서 그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이렇게 매몰차게 정리를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 9년 아래입니다. 9년 안에 김재규 그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9년 아래 고향 후배인데 예. 그 굉장히 그때는 잠깐 군대에서 어려울 적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좀 챙겨줬고 나중에는 이 건설부 장관도 시켜주고 중앙정보부 차장하다 건설부 장관 나중에 보안사령관도 거쳤지만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챙겨서 아주 측근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하면 모든 걸 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신뢰를 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 신뢰를 믿기 때문에 차지철이 대의밖에 안 된 저놈이 장군이나 장관을 우습게 알고 각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이런 충정에서 모든 보고서 있는 대로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 중에 하나가 최태민 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군부 독재 강경 진압에 대한 어떤 그 실정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지만은 최태민 보고서도 있었는데 그 최태민 보고서를 결국에는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그런 의견보다는 박근혜 큰형의 의견을 손을 들어줘 버린 거죠. 예. 마지막으로 김재규 전 부장의 얘기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태민 같은 자는 백해무익함으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증언을 표시했던 게 11억 이후에 합수부 기록에 김재규 전 부장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의원. 네. 그래서 그 가뜩이나 이제 최태민의 농단 때문에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차지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소외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이 또 그 부마 사태를 포함해갖고 그 반정부 저항의 열기가 끌어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12.6 날 삽교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를 하면서 그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을 또 질책하면서 왜 이렇게 그 소위 시위대들한테 약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니까 차지철이 또 왜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얄밉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김계원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막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결국은 우발적으로 차지철부터 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을 향해서 그 권력을 종신시키는 그런 어떤 그 총탄을 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고민이 많은 데다가 그 이전에 영애와 그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이 결국 11.6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재규 부장은 충원을 했는데 차지철 실장이 박근혜 큰형이하고 최태민 관계를 알면서도 자기 차지철 실장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박근혜 큰형의 편을 들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거의 정설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정설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때 당시 행태를 지금의 최근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알고도 눈 감아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영의 박근혜의 비밀을 안고 간 고 김계원 비서실장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